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지난주에 공부했던 토판문서 같은 경우는 족장시대 때 생활상 같은 것들과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발견이 될 수 있다면, 오늘은 고대 근동,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이제 그 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리적 환경. 보통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이라는 이런 명칭 자체는 사실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발굴을 시작한 사람들이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 유럽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동 지역은 가까운 아시아거든요. 근동. 그러니까 근동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또 중동의 학자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고대 중동 혹은 고대 중근동이라는 말을 쓰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고대 근동이라는 용어는 학술 용어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얘기할 때는 그냥 고대 근동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고대 근동 지역의 지금 명칭, 지금 부를 때 더 이상 근동이라는 말은 안 쓰죠. 고대 근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항상 고대라는 말하고 근동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 지역을 얘기할 때만 근동하는 거고, 지금 얘기할 때는 그냥 중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동.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과 고대 근동이 같은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제임스 브레스테드라는 사람은 비옥한 토순달 지역이다, 고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PT에 보이는 이 빨간색 표현인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지역이라는 거죠. 모양이 토순달 모양이라고 해갖고 비옥한 토순달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은 굉장히 자연적인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그 토순달 모양을 뒤에 배경이 되는 곳이 다 산맥입니다. 엄청나게 큰 산맥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정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 앞으로는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비옥한 토순달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동쪽,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동쪽 지역, 이걸 전체를 레반트라고 합니다. 레반트가 있고, 이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이집트죠. 이집트. 이 세 지역을 다 합쳐가지고 비옥한 토수땅 지역하고 고대 근동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성경 구약의 전체의 무대가 됩니다. 가령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이 남부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남부에서 나와가지고 저 하란까지 올라가고, 하란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중해 가서 이집트 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전체 걸었던 지역, 이게 고대 근동 지역이죠. 성서 고고학이라는 거는 일반 고고학과 다른 점이 뭐냐면, 성경 내용을 증명하려고 하는 고고학이 성서 고고학이 아니고, 성서의 지역들, 고대 근동 지역이죠. 이 지역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게 성서 고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이라는 용어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막 증거하고 증명하려고 발굴하는 게 성서 고고학이 아니고,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성서의 지역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게 성서 고고학이다. 그래서 고고학계에서는 성서 고고학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근동 고고학, 중동 고고학 표현을 쓰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도 성서 고고학도 이미 학술적으로 용어가 정립된 거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성서 고고학이라고 해갖고 종교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고고학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크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끼고 있는 지역이죠. 용어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할 때 포타미 강이잖아요. 포타미 강이에요. 두 강. 근데 메소라는 건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강 사이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거는 용어적으로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한정된 지역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들,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라고 합니다. 티그리스강 길이가 1800km고 유프라데스가 2800km예요. 굉장히 긴 거죠.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가면은 이제 걸프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이 있죠. 이 페르시아만에서 조금 올라간 곳에 우루가 있죠.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갈대아 우루가 있습니다. 우루는 수메르 문명 시기에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번화했던 도시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우루 사망조, 우루 남무가 다스렸던 그거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루는 상상의 도시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대 도시죠. 우루가. 그리고 우루 위에 우르쿠라고 있는데 우르쿠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성경에는 에렉이라고 나와요. 에렉이라고 나오는데 이 우르쿠도 메소포타미아 남부,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앞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우루에서 발견된 지구라트죠. 지구라트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수메르를 대표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마다 다 각자 주신들이 있어요. 도시의 신들이. 그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짰는데 지구라트는 사실은 그 제사를 위해서 만든 단이죠. 단. 지구라트 맨 위로 올라가면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이 있습니다. 우루는 달의 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달의 신. 그래서 우루의 지구라트는 달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인데 지금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이 우루의 지구라트죠. 보통 바벨탑을 얘기할 때 바벨탑이 지구라트의 한 종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지구라트가 남아있는 곳 이게 이제 우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루 바로 위에 있던 아까 우르쿠에서 발견된 황소 조각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고대인들 하면은 되게 미개하겠지 아니면 많이 알지 못하겠지 생각하는데 수메르 문명을 보면은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이미 BC 7000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고 4000년대부터 도시국가가 생겼고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는 3500년대부터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서 같은 걸 보면은 이미 수메르 문명 때부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이 굉장히 문명화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수메르 문명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수메르 문명을 대표했던 도시가 우르쿠와 아까 우루였다. 또 니프로도 있고. 그럼 앞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를 처음 그 지배했던 왕조,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생겨나면서 도시가 생겨나는 거죠. 도시가 생겨난다는 거는 성벽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벽을. 대규모 공사를 내야 돼요. 대규모 공사를 짓기 위해서는 왕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그만한 이 리더들이 가지고는 이런 대대적인 공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절대군주가 나오고 왕이 나와야지 큰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집트가 피라미드 같은 아주 대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메르에서도 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거기에 왕들이 출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시의 왕들을 통합한 또 왕들이 등장하죠. 큰 왕들이. 그래서 처음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지배한 사람들이 수메르 사람들입니다. 수메르 정권. 수메르 정권이 한 700년 정도 메소포타미아를 지배를 하죠. 3000년부터 한 2300년까지 그 정도 지배하다가 아카드인 사르곤 1세가 등장하죠. 사르곤 1세.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석권을 하면서 수메르 지역이 끝나고 이제 아카드 문명이 들어오죠. 근데 사실 보통 수메르와 아카드를 다 합쳐갖고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같이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카드의 시대도 한 300~400년 가다가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냐면 동쪽에서는 엘람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서쪽에서는 아모리 족속, 여기 동시에 침범하면서 이 아카드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거의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끝나버리거든요. 완전히. 이때는 굉장한 혼란기예요. 혼란기. 수메르가 망하고 아카드가 들어올 때도 혼란기죠. 그런데 아카드가 망할 때, 아카드가 같은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완전히 이민족이죠. 엘람과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망하게 됐을 때는 굉장한 혼란기였어요. 그때가 BC 한 2000년대입니다. BC 2000년대.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우르에서 나오는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히 혼란기에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고대 근동의 역사와 비추어 보면은 그냥 물론 신앙적으로 뭐 신앙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피해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시 그때 문명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데라가 가족과 함께 집단 이주를 하는 거예요. 집단 이주 같은 경우는 고대 시대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족 몇 명이 가는 게 아니고 가솔과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완전 이동하는 건데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는 거. 고대 근동 지역, 지금 메소포타미아 얘기할 때 그래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하란에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와서 이집트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 내려가서 그 400년 동안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이집트 탈출해서 가나안 들어와서 생활하고 왕조를 이루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 망한 다음에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오잖아요. 물론 그때는 포로의 입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온다고요. 돌아와갖고 이때 에스겔이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예언자 활동한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거든요. 동시대 때 다니엘은 궁정에 있었죠. 궁정. 이 왕궁에서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이 그발 강가에서 당시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지자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알지는 못하는데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대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